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2월 10일 금요일 장 끝나고 주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자, 이번 주말 방송 내용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 주 들어서 특히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 CPI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고용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이 연준의 긴축이 보다 좀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우려들도 있지만, 또 저의 시각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CPI 발표 앞둔 증시는 숨고르기 중인데요. 연준이 바라보는 CPI 전망하고 특히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좀 굉장히 상당히 좀 괴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글로벌 주요 IB들이 올해 CPI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는 여기에 조금 힘을 실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결국 시장의 방향성은 뭐가 결정한다? 달러의 방향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달러의 방향에 지금 베팅하고 올해 23년 베팅을 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제 2월 초 또 3월 초가 되면 또 2월 달에 했던 종목군들을 한번 또 복귀해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은 1월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군들을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왜 샀는지,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어떤 종목을 왜 샀는지, 또 2월에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주말에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저희가 오늘 또 중요한 이벤트도 주말 이벤트를 특별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뒷부분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말에는 2+1을 처음으로 진행합니다. 요 관련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우선 오늘 그 시장의 지수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피는 이렇게 좀 최근에 2500선에 좀 막혀서 좀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떠느냐? 코스닥은 최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사실 이격이 많이 벌어져요. 이거는 과열권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사실 쉴 수도 있다. 오늘 그런 신호가 좀 있었습니다. 쉬는 거였죠. 물론 진짜 중요한 건 다음 주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CPI 결과가 굉장히 또 주목이 되는, 그죠? 그런 상황인데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자,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잠깐만요. 자, 지금 이제 1월 CPI는 6.5 정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6.5. 아니, 전달에 6.5였고요. 예측은 여기서는 이제 6점인데 최근 들어서 약간 이제 6% 중반,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9.1까지 올라갔다가 저희가 이 CPI가 계속 꺾일 거라는 거를 그동안에 여러분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8 깨지는 거, 7 깨지는 거 그러다가 이제 6대까지 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도 크게 깨질 것이냐? 이번에는 그렇게 크게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중고차 가격이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서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 에너지도 어느 정도 좀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좀 길게 놓고 보면 특히 주거비가 영향을 많이 주게 될 겁니다. 이번은 아니더라도 이 주거비가 이 레깅 효과라는 게 있죠. 레깅 효과, 렉 걸렸다라고. 그러니까 실질 현재 임대료나 이거 주거비 빠지는 거하고 실질 지표하고는 CPI에 반영되는 거하고 시차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런 영향이 좀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올 한 해 CPI 전망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뭐냐면, 이건 보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요. 자, 올해 CPI, 1월 CPI는 지금 현재 6.5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냐면요, 이거는 연준의 CPI 전망치가 아니라 글로벌 주요 IB들이 올해 CPI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검정색은 실제 발표한 거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노란색은 앞으로 예상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월별이 아니라 분기입니다. 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지난 4분기에는 그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써놨어요. 강한 고용에도 인플레가 빠르게 하락할 것임을 인정하고 완전 고용을 기회로 삼아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의지를 시장이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4분기에 평균입니다. 분기니까요. 7.1로 왔다. 이거 실제 발표한 거죠. 자, 이번부터는 이제 중요한 건데 이번 23년 1분기에 5.3까지.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게 6.5에서 뭐 6.2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월, 2월, 3월. 그러면 뒷부분으로 갈수록 CPI는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 그런데 2분기는 얘들이 얼마를 전망하고 있냐면 2분기에는 2분기 평균이 3.3%입니다. 3.3%라는 얘기는 2분기가 4월, 5월, 6월인데 뭐 4월에 예를 들어서 뭐 5%대로 떨어졌다 했다. 그럼 5월에 뭐 한 4%대로 떨어졌다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 평균이 3% 중 3.3이 나오려면 6월엔 거의 2%대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파월 의장도 그런 의견을 이번에 이제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24년에는 물가가 2%대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인플레이션 목표치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주요 IB들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잘 보시게 되면 1분기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그죠? CPI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보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주거비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시장에서는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고 또 뭐 주식하고 종목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자, 골드만삭스가 미국 파이낸셜, 그러니까 재정 컨디션에 대한 인덱스입니다. 이게 이 흐름이거든요. 그죠? 근데 긴축은 22년 중반에 피크를 칠 것이다. 자, 그죠? 재정 긴축이 피크를 칠 것이다. 22년의 중반에. 그죠? 근데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이제 빨간색이 현재예요. 현재입니다.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2분기에는 최고조를 이룰 것이다. 그 이후에는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 그죠? 달러는 약세로 간다라는 것도 참고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흥국 통화는 강세로 가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재정 상태에서 성장까지의 지연을 짧고 2분기 피크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런 거예요. 100bp 긴축을 하면 미국의 GDP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그죠? 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2분기입니다. 2분기가 여러분들 보시더라도 가장, 그죠? 이 재정, 요게 FCI가 이 재정 컨디션 인덱스라고 그랬죠. 이걸 긴축 쇼크 효과가 2분기에 가장 안 좋죠. 그죠? 그러면 우리 주식 시장은 또 미래를 미리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분기에서 2분 여기가 지금 가장 안 좋을 것이다. 시장은 미리 반영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을 지나게 되면 완화 기조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또 하나 좀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죠. 달러가 약세로 가는 쪽을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망을 드렸습니다. 달러 약세.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어디서부터? 114를 찍었었죠. 그죠? 달러 인덱스 114를 찍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110이 인덱스 기준으로 110이 깨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 최근에 이렇게 돌아섰죠. 이건 뭡니까? 지난 주말에 고용 발표되면서 달러가 급반등했습니다. 강세로. 하지만 그 충격이면 더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지 않고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고용은, 너무 좋았던 고용은 이미 달러에는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데, 반영된 이후에는 지금 막혀 있다는 겁니다. 막혀 있다. 그래서 지금 103 수준에 머물러 있죠. 자, 그러면
달러 약세는 국내 시장 외국 자본 유입에 어떤 명분을 준다. 이거 하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뭐 달러 약세는 글로벌 무역 회복에 일정 수준 긍정적인 역할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보시고요. 그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예. 물론 지금 한국의 수출 상황은 최악입니다. 예. 하지만 최악을 지나면 항상 기회가 왔듯이, 그죠? 점차 조금씩 회복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밑에 중요한 건 외국인과 환율입니다. 예. 외국인과 환율. 잘 보시게 되면요, 요거는 환율입니다. 환율입니다. 그죠? 네, 환율입니다. 이번에 우리 원달러가, 자, 한번 보시죠. 그리고 여기는 언제였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였고요. 이거는 최근이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 원달러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1444원이었습니다. 1400원대. 그죠? 1400원대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환차손.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급격하게, 회색선 보세요. 급격하게 주식 비중을 줄였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 잘 보시게 되면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외국인들은 주식을 계속 팔았단 말이에요. 어디? 2018년도부터 실질적으로 판 겁니다. 최근까지.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2년 작년까지를 딱 보니까 얼마에 팔았다? 62조를 팔았습니다. 62조. 중간중간에 뭐 매수도 있고 했겠지만 결국엔 62조의 한국 주식을 비중을 줄였다. 자, 이거를 가만히 한번 보시고 보면은, 그죠? 잘 보시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비중은 가장 적은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고 우리 원화가 강세로 가서 환율이 좀 빠지는, 우리 환율은 더 빠지게 될 거고 달러는 우리는 약세로 간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에 인덱스 100도 깨게 될 것이고 말이죠. 지금 23년 들어서 외국인들은 주식을 다시 담고 있어. 얼마? 8조를 사들였습니다. 자, 정확히 한번 보게 되면,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새해 들어서 1월부터, 그죠? 놓고 보면, 그죠?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8조 1천억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해서 얼마? 62조를 매도하고 8조를 순매수했다. 자, 결국에는 이 지나가는 이벤트를 지나면서 올해 시장은 상저하고로 갈 거고, 그 방향은 결국엔 달러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위기가 결국 기회였다는 역사는 늘 반복된다. 사자처럼 투자하고 거북이처럼 간다. 그죠? 앞으로 외국인들이 어떤 주식을 사들어갈지, 그죠? 개인들은 또 굉장히 많이 주식을 비웠어요. 그죠? 자, 제가 이런 얘기도 드렸죠. 자, 메타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이미 100%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100% 이상 오르고, 제가 이거 바닥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 그죠? 대략 한 70% 정도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그죠? 테슬라 같은 거 우리 100달러 바닥이라고 그랬죠. 지금 200달러 넘었죠. 그래서 100% 이상이면 한 110%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기회에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도, 그죠? 많이 있죠, 올해. 그래서 외국인들은 올해 주식을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갈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월장에 저희가 했던 종목군들, 자, 1월장에 한번 공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1월달인데요. 네, 한번 보세요. 네. 사실 보시게 되면 1월 3일, 물론 하이브는 지난 11월에도
큰 대형 변곡점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이브,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뭐 바닥을 잡아도 한 7만 원 중반, 뭐 8만 원 아래 잡아도 벌써 한 20% 이상 올라왔는데 계속 가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삼성전자 5만 5천 원, 5만 6천 원대 매수 드리고 지금 한 11% 정도 되고 있고요. 자, 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하이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들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하이브도 오늘 엄청 떴다가, 근데 이 하이브 잘 보시게 되면 지난 11월이 장기 바닥을 만드는 자리였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하이브를 반드시 매수하거나 아니면 손해 보신 분들은 반드시 추가 매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이때가 얼마였느냐? 13만 원입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0만 원 넘었습니다. 제가 20만 원 넘을 거로. 하지만 이 주식은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갈 겁니다. 이때 보면 1월 초에 제가 그러면 17만 원대라도 매수하시라고 한 거예요. 저는 오늘 좀 팔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담을 계획입니다. 하이브였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주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올해 23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물론 단기 테마 우리도 뭐 AI도 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굵게 길게 가는 것들은 올해 외국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18년부터 해서 22년까지 62조를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뭘 채울까요, 여러분들? 예. 그죠? 자, 하이닉스가 바로 이때입니다. 7만 7천 원. 솔직히 이거는 뭐 방송에서든 뭐 우리 유튜브 채널이나 뭐 반상에든 다 제가 매수하시라고 영상도 올려드렸어요. 친절하게. 지금 어떻게? 22%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올라갈 겁니다. 왜? 10만 원 넘을 거라고 그랬죠. 목표가는 지금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 뭐 아모레지니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뭐 한데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1월 9일 날. 자, 그때가 한 요쯤 되는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벌써 한 20%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길게 끌고 갔었죠. 언제? 여기. 이때 오버행 이슈로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걸 오히려 거꾸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증시가 급락할 때 이 자리가 정말 좋은 기회라는 말씀을 드려서 여기는 대략 한 38만 원이었고요. 여기는 뭐 한 44만 원 뭐 이 정도 됐습니다. 62만 원까지 올렸고 내가 여기서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라고 그랬죠. 이 자리는 매수. 지금 한 20% 올라왔습니다. 뭐 여기 좀 더 가면 한 30% 초중반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지금은 계속 진행형이죠.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이 자리. 1월 초에는 2차 전지주들을 사서 보유해야 된다. 왜? 테슬라가 100달러에서 바닥을 만드니까요. 여기. 그죠? 이 테슬라 주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거나 투자하거나 아니면 2차 전지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주가 많이 떨어진 2차 전지주들을 사야 된다. 그 얘기를 드렸죠.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위메이드 같은 것도 이때 기준으로 해서 한 21% 정도 올랐어요. 위믹스 악재가 오히려 주가를 싸게 만들어줬는데 다시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자, 디어유 한번 볼까요? 디어유 1월 12일 디어유 35,000원. 디어유는 제가 두 번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11월. 자, 이건 이제 1월 달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였고요. 이게 디어유가 장기 턴어라운드 하는 큰 바닥점이라는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는 바로 이때입니다. 이 매수 의견 드린 게 바로 여기입니다. 35,000원. 35,000원. 한 번도 매도 사인 안 내다가 오늘 좀 팔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채워갈 생각입니다. 하이브가 SM을 인수한다. 물론 잡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SM과 JYP와 카카오 그리고 여기에 디어유, 하이브는
YG와 그 다음에 네이버, 그리고 여기에 팬덤 플랫폼 위버스. 자, 그런데 아무튼 오늘 재료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무 세게 출발한 거예요. 이럴 때는 좀 차익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끝났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끌고 왔습니다. 여기 35,000원대부터 해서, 그죠? 거의 한 달을 끌고 왔습니다. 한 달.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요거는 이제 1월 9일 어제 날짜 기준이었는데 1월 9일 오늘 따지면은 한 5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죠? 디어유.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솔루스 첨단 소재. 그죠? 그리고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최근에 우리 뭐 핀텔, 물론 약간씩 손해 본 것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플리토, 모아 데이터, 이거 뭐 수익 굉장히 많이 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플리토 이 자리 매수해서, 그죠?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AI 쪽에서. 근데 AI주는 끝난 건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40% 올랐고요. 대략 한 30에서 40% 수익권에서 놀고 있어요. 그 다음 모아 데이터, 이건 정말 싸게 사서 1월 30일. 자, 여기입니다. 여기 모아 데이터. 이 3,000원 초반에 있던 게 4,000원 초반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3,000원 초반에 있던 게 4,000원 초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얼마? 한 40% 이상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한 50% 올랐고요. 저는 아침 일찍 이 종목은 차익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종목을 한번 보시죠. 디어유를 한번 보시죠. 이 길게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길게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들. 뭐 예를 들면 우리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죠. 길게 턴어라운드 주식들. 자, 1월 달에도 매수 의견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 한 20% 정도 올라왔고 오늘은 뭐 좀 차익을 하는 거였고요. 다시 떨어지면 또 받겠죠. 그죠? 자, 결국에는 올해 23년 시장에서는 시장이 크게 턴어라운드 한다. 그래서 장기 낙폭과대 실질적으로 실적이 장기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들이 여러분들한테 큰 성과를 주게 될 것이다. 또 중소형 종목 장세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쪽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말에 또 하나 좀 주목할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이라고 보여줘요. 구글. GOG. 왜냐? 구글이 최근에 주가가 오른 거는 저평가 매력도 있죠. 하지만 2월 들어서는 AI 이슈입니다. 하지만 이번 구글의 바드 저기 뭡니까? 챗 GTP의 GPT죠. 예, 챗 GPT의 대항마인 구글의 바드가 이번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 이틀 연속 빠지고 있는데 이것이 주말장에서 반전이 나오면 기술주 반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죠?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한 종목군들이 움직이면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뀔 거예요. 자, 참고로 이 주식 한번 보시죠. 화장품 아모레지. 뭐 지난 1월 달에도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대략 한 뭐 35,000원, 6,000원부터 해서 특히 11월 달,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이 은밀한 리오프닝 시작할 거니까 중국 관련 종목군들을 꼭 사둬야 된다라고, 또는 추가해야 된다. 손해 보고 있으면 추가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올라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중국은 말이죠. 기회가 온 거예요. 특히 이머징 쪽에서. 우리가 중국을 얼마나 빼먹는지는 지금 중국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뭐 이 정부에서 뭐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중국 자체로 보면 3월에 양회가 있습니다. 중국은 리오프닝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셀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중국인 입국 제한을 이제 풀죠. 그렇죠?
자, 이쪽도 관련해서 계속 보시는 후속주들도 또 나타날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정리하면 다음 주 2월 14일 미국의 CPI, 이거는 그냥 불확실성 해소인데 진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쪽 뭐라고 그랬죠?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림과 연준의 그림은 다르다. 전망치 다르다. 특히 글로벌 IB들이 보는 CPI 전망도 연준이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나, 결국에는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갈 것이고 신흥국 통화는 강세로 갈 것이고,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은 자금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투자를, 주식 비중을 늘려야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제 논리입니다. 결국에 달러의 방향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달러는 약세로 가고 위험 자산은 상방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제가 주말 요 이벤트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개월 플러스 1개월 총 3개월로 혜택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2 플러스 1으로 진행이 되고, 뭐 종목,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뭐 단기 스윙 종목도 많이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길게 가시는 분들은 바닥주, 올해 또 기대되는 종목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지금이 주말장에서 증시가 빠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증시가 여기서 좀 더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 뒤늦게 들어가려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게 악재가 아니라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십시오. 자, 그리고 요거 들어오신 분들은 수급박스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박스 들어가시면 요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기 저희 요 황금 배팅 들어가시면 관련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어플도 사용해 보시고 교육 강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그동안 올려드렸던 내용들, 전략 드렸던 내용들, 그죠? 참고해 보시고, 여기 교육 부분도 올려둔 거, 그리고 검색 이거 수급박스 활용법도 잘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2주 동안 진행을 하고요. 1668에 4386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 플러스 1 이벤트니까요. 이번 23년 새로운 마음으로 지난 1월 또 지난 연말부터 참여 못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올해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